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원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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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일은 4월 8일 사팔절 은희 사팔절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오고 가는 진짜 부처님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오고 부처님 오신 날 하는 것은 아니고 부처님의 탄신일을 기념하는 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회를 11시에 법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될 수 있으면 가족과 함께 오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연을 지어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5월 9일은 저희가 국민투표 날이지요. 그래서 그날은 쉽니다. 공휴일이라. 공휴일은 무조건 쉽니다. 선언도. 그래서 5월 16일, 그래서 그 다음 주 5월 16일 날 화요일 저녁에는 치허 노규현 거사님이 저희 옛날에 선생님 계실 때 보림선언 도반이신데 지금 저서가 많습니다, 그분이. 근데 지금 선객 소동파를 지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법회 공지를 올릴 건데, 노경 거사님이 서울에 오실 일이 있으시다고 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저희 선언에 오셔서 법문을 좀 해 주십사고. 그래서 그날 오실 겁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문자를 보낸 거를 다시 한번 박쌤한테는 문자 안 가지요 지금. 예. 매일 아침 6시에 정지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그 문자 지금 간 것 중에서 좀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할 내용하고 굉장히 많이 그거 한 거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박은경 선생님 의사시니까 몸뚱이가 내 겁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자꾸 몸뚱이를 나라고 해요. 내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몸뚱이를 내 몸뚱이라고 생각해. 내가 몸뚱이를 쓰기는 쓰지만 내 몸뚱이가 아니야. 내가 인연에 따라서 스마트폰을 사서 그 스마트폰을 쓰기는 쓰지만 그 스마트폰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내가 쓸 때는 내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인이 바뀌면 또 그 주인 것이 되지요. 그런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면은 내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니야. 그럼 몸뚱이의 진짜 주인공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세포가 진짜 주인공이다. 백혈구, 적혈구가 진짜 주인공이야. 그런데 어찌 이것이 내 몸뚱이인가? 쉬지 않고 변하는 몸뚱이를 붙잡고 어느 것을 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계속 변하고 있는데 어느 몸뚱이를 딱 붙잡아서 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 말이죠. 내 몸뚱이라고 가정하더라도 1초도 머물지 않고 자꾸 변하는데 어느 걸 끌어잡고 내 몸뚱이라 하겠는가 말이야. 변하는 이 몸뚱이를 끌어잡지도 못해.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한단 말이죠. 몸뚱이를 끌어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몸뚱이는 1초도 쉬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몸뚱이를 잡을 수가 없어. 착각인 것이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또 여기가 근데 이 몸뚱이 자체가 환상이거든. 환이다 말입니다. 환이 무엇을 환인가 알죠? 꿈 같은 거예요. 그림자 같은 걸 환이라고 하는데 그림자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라. 환 덩어리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라. 자, 얘기를 한 개 할게요. 진원이하고 수아하고 나비하고 고양이하고 개하고 나비하고 들판을 나갔어요. 들판을 갔는데 들국화가 예쁘게 피어 있었어요. 들국화. 국화가 이래 생겼나?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 내가 워낙 그림을 못 그리니까 국화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진원이는 누가 진원이냐면 우리 그냥 손자 이름이 진원이고 손녀 이름이 누구를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수아하고 고양이하고 강아지하고 나비하고 소풍을 갔단 말이죠. 소풍을 갔는데 전부 다 스케치북에 이 국화를 본 걸 그렸어요. 스케치북에. 그렸더니 어떻게 됐겠나요? 스케치북에 다 그렸어요. 뭐 진원이하고 수아는 뭐 같이 했다고 한 명만 합시다. 송아지라고. 그림을 그렸어. 이 들국화를 그렸어. 박원경 선생님, 요 지금 그림이 어떤 식으로 됐을 것 같습니까? 다 다르게 그려. 왜 다 다르게 그려지죠? 뭐 자기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예. 자기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그림이 달라요. 그래서
진원이가 그린 그림, 송아지가 그린 그림, 고양이가 그린 그림, 강아지가 그린 그림, 나비가 그린 들국화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들국화의 본래 모양은 무슨 모양이죠? 들국화 본래 모양이 어떤 모양이죠? 어떤 모양이길래 왜 다 다르게 그리지? 본래 모양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다 다르게 그리냐는 거예요. 여기에 또 박은경 선생님이 계셔. 박은경 선생님 계시는데 진원이, 송아지, 고양이, 강아지, 나비가 보고 다 그렸어. 그렸는데 또 다 다르게 그리네? 도대체 박은경 선생님이 어떻게 생겼는데 이렇게 다 다르게 그리지? 이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 그래서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몸뚱이 자체가 환덩어리라.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보고 듣고 이렇게 만져보고 이런 데서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들국화는 이렇게 생겼어. 또 박은경 선생님은 이렇게 생겼어. 본인도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을 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본인을요. 본인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뭘로 봤다? 거울로 봤다. 또 다른 분 같으면 선을 할 때 자기 얼굴을 본다든지 뭐 그런 거 없죠. 자기 눈으로는 도저히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들국화가 본래 모양이 어떤 모양이지? 박은경 선생님은 본래 어떤 모양이지? 나는 본래 어떤 모양이지? 내 자신이 본래 어떤 모양인가? 이 말이에요. 어떤 모양이길래 전부 다 눈에 따라서 다르게 보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실제로 저런 모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지금. 그렇죠. 박진생 선생님, 그 정신과에서 그 뭐 내가학 그거 하시면은 본래 이게 이런 모양이 아니라고 하지요. 여기서 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지요. 예. 그러면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어디에 있어요? 이 회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회로가 다르면은 다 다르게 본다는 것인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죠. 근데 우리는 100% 착각을 하거든.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저게 실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보는 세상이 실제로 이런 세상이 있다.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보는데 저 사람이 실제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 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정말 실제 할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감촉하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으키는 것들이 정말 있는 거야? 정말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딱 한번 해보면 기본적으로 사고방식이 확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사람이 바꾸려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틀을 스스로 감지를 해서 그 틀을 벗어나야 그래도 조금 변화하기가 쉬워요. 안 그러면 거의 어렵죠. 휴지통 왼쪽에 너무 오래 나눠가지고 오른쪽으로 나눠도 휴지 못 버리거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변한다 할 것이다를 자꾸 하는 것은 진원이가 그리고 송아지가 그리고 고양이가 그리고 강아지가 그리고 나비가 그린 들국화가 다 달라. 전부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 달라. 그래서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가 아니야. 인연과 조건에 따라 전부 다 옳은 거지요. 그러지요. 그런데 하나가 중심이 되면 다 그런 게 돼요. 나머지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알겠어 지금.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요새도 과학적으로. 근데 도대체 이게 뭐 들국화가 무슨 모양일까 이 말이죠. 들국화가 무슨 모양이라야 이렇게 다르게 그릴 수가 있을까? 박원경 쌤, 들국화가 무슨 모양이라야 이렇게 다르게 그릴 수 있나요? 들국화 모양일 것 같은데. 진원이 눈에는 이렇게 보이고 송아지 눈에는 이렇게 보이고 고양이 눈에는 강아지가 이렇게 보이고 나비가 이렇게 보여요. 들국화가 어떻게 생겼길래 다 다르게 보이느냐? 인연과 조건에 따라. 들국화가 어떤 모양이라야 이것이 다르게 보일 수 있을까? 이 말과 똑같아. 만약에 들국화라는 것이 딱 고정된 실체가 있으면 인연과 조건이 아무리 달라도 똑같이 봐야 되지. 근데 들국화 자체가 어떤 모양이기 때문에 다 다르게 보느냐. 들국화에 고정된 형상이 있을까요? 들국화에 고정된 형상이 있을까요? 그러면 내 몸이 고정된 형상이 있을까요? 저 난이 고정된 형상이 있을까요? 요 다홍색인 이 연등의 색깔이 본래 다홍색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저 다홍색을 보면 진원이, 송아지, 고양이, 강아지, 나비는 전부 다르게 볼 거거든. 그러면 이걸 다홍색이라고, 우리 눈에는 다홍색이지. 근데 이 다홍색이 진짜 무슨 색깔이기 때문에 다 다르게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좀 해결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이 책은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책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긴 책, 변한다 할 것이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긴 몸뚱이, 내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몸을 내 몸이라고 할 수가 없다. 내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쓰기는 쓰되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해부도 많이 하시고 잘 아시는데 내 몸에만 오면 이게 적용이 잘 안 돼. 그죠? 자, 지금 오늘 요거를 좀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했던 것. 251쪽 보십시오. 여기 지금 나오는 게 유마경 불의법문, 유마경 불의법문에 나오는 그 비명비암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는 좀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월상보살은 가로시되 어둠은 밝음으로 더불어 둘이라 하나 어둠도 없고 밝음도 없으면 곧 둘 있음이 없는지라. 왜냐하면 마치 멸진정에 들면 어둠도 없고 밝음도 없듯이 온갖 법모습도 또한 다시 이러할세 그 가운데 평등하게 듬이라야 이것이 둘 아닌 법문의 듬입니다.
밝음과 어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밝음을 한번 넣어보죠. 밝음. 지금 우리 전등불빛에 의해서 바깥은 어두운데 전등불빛 때문에 밝아요. 근데 불빛을 끄면 그냥 어둠이 되죠. 근데 내일 아침에 가면 또 어둠은 사라지고 또 밝음이 와요. 그렇죠. 근데 밝음과 어둠이 서로 충돌을 하느냐? 충돌을 안 해요. 왜? 밝음과 어둠은 밝음이 오면 어둠을 차버리고 밝음이 오고 또 어둠이 올라오면 밝음을 차버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밝음과 어둠이 공존을 하고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낮에 터널에 들어가면 어둡거든요. 뭐 조명은 있어도 낮에 암실 그 사진 그거 하는 암실에 가면 낮인데도 불구하고 밝음 속에 어둠이 있어요. 그렇죠? 밤이 되면 어둠 속에 이 불을 켜면 밝음이 있어요. 그래서 밝음과 어둠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 밝음도 됐다가 어둠도 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밝다, 어둡다 하면은 꼭 밝음이 따로 있고 어둠이 따로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든단 말이죠. 보통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선이다, 악이다 이러면 선이 따로 있고 악이 따로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 그래서 부처님도 선법을 닦아야 된다 이래놓고 선은 선이나 이런 뿌리는 선법이다 이렇게 해서 건강경에도 나오죠. 자, 한번 밝음에 대해서 밝음 자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밝음 변한다 것이다. 밝음 변하고 헛것이다. 실체가 없고 또 인연과 조건 하면은 어둠으로 변하지요. 그 다음에 어둠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어둠 변한다 것이다. 네. 그래서 밝음과 어둠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자체성이 없고 거기 보스 공식 있죠.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 밝음과 어둠은.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비명비암이란 어두운 것도 없고 밝은 것도 없는 것인데 이렇게 나요. 비명비암.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밝음 가운데서 어둠이 있고 어둠 가운데서 밝음이 있어. 그래서 밝음과 어둠의 배경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비명비암은 밝음과 어둠의 배경, 바탕. 그래서 이 바탕자리는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야. 그런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 밝음도 놔두고 어둠도 놔둬요. 지금 밝지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이런 그 방편을 쓰셨는데, 자, 지금 밝아. 밝을 때 깜깜한 어둠을 생각을 해보라. 상상할 수 있어요. 그죠? 깜깜한 어둠을 생각을 하라. 밝지만 깜깜한 어둠을 생각을 하면 밝은데 들어앉지를 않아. 그리고 또 깜깜할 때 밝은 대낮을 생각해. 그러면 깜깜한데 또 들어앉지를 않아. 그래서 밝음과 어둠의 바탕자리. 지금은 이제 바탕자리라는 걸 잘 모를 수가 있겠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비명비암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해보죠. 밝은 것도 비명비암이란 어두운 것도 없고 밝은 것도 없는 것인데 이걸 실감나게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바로 그러한 경지에 들어앉아야 어두운 성품과 밝은 성품이 둘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돼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말은 바로 바탕자리에 내가 앉아야 된다 그 말이죠. 바로 바탕자리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둠과 밝음의 성품이 둘이 아닌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건 선을 통해서 가려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어두운 걸 어두운 것으로 삼고 밝은 걸 밝음으로 삼으면 법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밝음이 따로 있고 어둠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법이 두 개라는 겁니다. 박은경 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박은경 선생님이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을 보고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인연과 조건이 달라지면서 또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네요. 그럴 수 있죠. 좋아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싫어하는 마음도 일어나요. 근데 그 마음을 일으키는 그 마음은 두 마음입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따로 있고 싫어하는 마음이 따로 있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같은 마음이죠. 같은 마음이 왜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지요? 그럼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어떤 데는 좋아하고 어떤 데는 싫어해요. 그런데 이게 생활 속에서 정말 딱 부닥치잖아요. 경계에 딱 부닥치면 좋아하는 마음도 싫어하는 마음도 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진다. 한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생각이 안 나. 좋아하고 싫어한다고 바빠서. 그렇죠. 좋아하기 바쁘고 싫어하기 바빠서 이것이 한 마음이 이렇게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한다는 이 생각이 안 일어나. 그렇죠. 그럼 좋아하고 싫어할 때 그걸 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우리만 일상생활에서 너무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그런 마음이 억수로 많이 나잖아요. 하루에도 수백 번이 일어납니다. 남편이 이래도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또 자녀가 또 이래도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또 선생님은 환자도 있고 직원도 있고 또 바깥에 나가서도 그렇고 이러면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좋아했다 싫어했다 자꾸 이렇게 일어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하나의 마음이 이렇게 일어났다 싫어했다 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요즘에 그냥 무조건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미움 변한다, 헛것이다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십시오. 처음에는 그게 말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미움 변한다 것이다 하면 처음에는 이게 내한테 걸려들지 않을 수 있어요. 걸려들지 않고 그냥 입에만 발린 소리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다가 보면 어느 날 탁 걸리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 걸리는 순간 안 걸려요. 시절 인연이 온다고 하는데 개합이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자꾸 해봐. 자꾸 해보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미움 변한다 것이다. 이렇게 자꾸 하다가 보면 어느 날 밉다는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겨서 밉다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그 본래 밉다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네. 밉다가 변해서 뭐 돼요? 좋다도 돼요. 밉다가 곱다도 돼요. 막 미워 죽겠는데 실례를 들어서 막 미워 죽겠는데 우리는 돈을 좋아하니까 돈을 좋아하니까 갑자기 10억을 갖고 왔네. 10억이 아니라 1000만 원만 갖고 와도 입이 쩍 벌어져.
아, 진짜 되게 좋은 마음이 확 나버려. 그래서 미흡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네. 좋다는 마음이 확 일어나 버려. 그러면 좋다는 생각도 밉다는 생각도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거든요. 그렇게 자꾸 하다가 보면 거기에 누가 없다? 좋다 밉다 하는데 누가 없다? 내가 없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알게 돼요. 만약에 그것만 내가 정말로 마음으로 한 번 느끼고 두 번 느끼고 세 번 느끼고 네 번 느끼면 바닥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미움은 누가 밉다 한다? 내가 밉다고 한다. 싫으면 누가 싫다 한다? 내가 싫어한다. 그러니까 밉다 좋다 하는데 누가 있다? 늘 내가 있어요. 늘 내가 있다고. 그것을 하는 자라고도 하고 행위 자라고도 하고 자아라고도 해요. 자아. 자라고도 해요. 이걸 또 행위자라고도 해요. 법성을 보살님 혹시 내가 밉다고 없다 하다가 정말로 밉다고 하는데 밉다 하는 데가 없구나. 혹시 한 번이라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한 번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한 번! 네. 한 번이 중요하니까 한 번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한 번. 그럴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내가 지금 되게 미워 죽겠어. 참 좋다 할 때 내가 없다 하기 참 어렵거든요. 좋다 할 때는 거기 너무 빠져요. 밉다라고 할 때도 빠지기는 해도 되돌아 볼 어떤 그 힘이 있어. 그때는 그 역경계일 때. 그러면은 밉다 할 때 밉다 하는데 정말 내가 없네? 이렇게 한번 탁 느꼈단 말이죠. 그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그 느낌. 편안함이라는 거하고도 다른 그런 느낌인데 뭐가 순간 이게 붕 뜬 느낌이랄까요? 뭔가 좀 다른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런 느낌. 네, 그러니까 뭐 막 화가 나고 미웠는데 이제 지금 그런 것처럼 이게 또 변한다 할 것이다 하고 난 순간에 갑자기 미움의 실체라는 게 갑자기 순간에 이렇게 없어지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네. 좋습니다. 혹시 휴유거사님은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 일어났다 사라지는구나.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구나. 예. 실제로 그걸 딱 느꼈을 때 그 마음의 느낌이랄지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구나. 내가 지금 미워하는구나. 예, 내가 미워하는구나. 예. 그다음 저기 무용보살님은요. 자유로운 느낌. 자유로운 느낌이 났다. 박은경 쌤은 아직 아니죠? 아직은 아닌데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네, 맞아요. 그 사이에 예를 들면 뭐 제가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 마음도 변하다 헛것이다 했어요. 그 순간 그때 내 마음이 어떨지 모르는데 계획하려고 했어. 그 미래에는 그때 내 마음도 어떨지 모르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라 그러나 어떤 면에서 회피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좋아요. 고민을
옛날 같으면 막 고민을 했는데 고민을 회피하는 느낌? 아, 예, 예, 좋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직은 그 경지는 그 경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제가 평화로워졌는데 자꾸 그렇게 이렇게 연습을 하니까 평화롭긴 했지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하면 다 회피하는 거 아닌가 내 고민을. 자,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대부분 처음에 모습 공식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제 자신이 아직 얽매여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더 그것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박 선생님은 아직 모습 공식 안 해보셨으니까 근데 뭐 그 정신과 있으시니까 한번 저는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네. 내가 상대방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구나. 아, 갈구하고 있구나.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대개는 막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예, 예. 사랑을 원하지 않으면 미움도 생기지 않더라.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니까. 예. 사랑을 원하는 것이 누구지요? 사랑을 누구 하는 것이 요구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이제 보통은 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예. 그 선생님 말씀에 하면 내라는 것이 원래 없는 것이니까. 예. 뭐 하여튼 여태까지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최근에 이제 갈수록 예. 미움이 별 없어졌어요. 많이. 예.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네, 들리거든요. 그러면 이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 의사인데 예. 그 뭐라나 이 일종의 뭐 그 경쟁 의식이라고 할까 예. 이렇게 이제 내가 어떤 제의를 했는데 말하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고 그 약간 무시를 했다 이거. 예.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났지만 곧 예. 이게 내가 전마한테서 나의 그림자를 받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내가 저쪽에서 뭔가를 원하고 있는 게 있다. 이렇게 하면은 되게 많이 자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최정환 교사님, 박은경 쌤이 처음에 우리 변한다고 것이다를 할 때 아까 되면 막 계획을 세우면은 보통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막 돌진해서 이렇게 막 그걸 이룩하려고 막 가지요, 보통은. 근데 자꾸 그것도 변한다고 것이다 하니까 뭐라고 하나, 힘이 빠진다고 하나, 의욕 상실이라고 하나, 좀 그런 걸 누구나 다 처음에 이거를 하면 느끼게 돼요. 그 아마 말이 가지고 있는 아마 개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최정환 거사님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하실 때. 처음에 저도 이제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뭔가 이제 나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재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있는데 나는 더 것이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갖고 싶은 그런 기본적인 욕망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작을 그래서 그런 면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달랐습니다. 지금은 좀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생각이 끊어지면 또 그냥 끊어진 대로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생각이 일어날 때보다는 생각이 잠시라도 끊어지면은 그냥 그 상태가 그냥 그대로 그냥 보고 있기는 하는데요. 네. 그걸 뭐 좋다고 해야 되나, 자유롭다고 해야 될까, 그런 면이 잠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선생님과 박은경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제 같은 경우에도 늘 계획을 세우거든요.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또 물론 몸도 그렇지만 마음도 그 계획을 향해서
아주 쭉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화남, 또는 미움, 싫음, 좋음, 밝음, 어둠 이렇게 변한다고 것이다를 하면 처음에는 이 책을 보려면 이렇게 돼 있어요. 화하고 나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공간이 없어요, 여기에. 근데 변한다고 것이다를 하면 이것이 이렇게 떨어져요. 이 공간이 확보가 돼요. 이 책과 내가 공간이 확보가 돼서 점점 공부를 하면 이 공간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더 넓어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믿다 하고 하는 나하고 믿다가 다 어디에 간다? 그냥 바탕자리에 써요. 납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 공간으로 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변한다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피하는 마음도 변하는 그렇죠. 회피하는 마음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도 변한다는 것이다. 회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그 조건들이 금방 나에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드러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마음의 그 바닥에는 이것이 일어나는 그 조건이 나중에는 무엇인가가 나중에 물 바깥으로 나올 거예요. 처음에는 이 조건이 안 보여. 안 보여서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가 하는 것이 더 크게 느껴져요. 근데 나중에는 아니에요. 이것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런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이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해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만약 회피라고 하자.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회피 변한다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 회피라는 것을 일단 내려놔. 근데 처음에는 이 회피한다는 것에 들어가 있어서 이 조건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근데 나중에는 회피하고 내하고 떨어지게 될 것이에요. 또 더 가면 회피가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지 거기에 내가 없어. 내가 없어. 몸뚱이도 쉬지 않고 변하지만 생각도 쉬지 않고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없다? 내가 없다. 내가 없다. 그 무엇을 해도 내가 없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둠과 밝음의 성품이 둘이 아닌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밝음과 어둠을 둘러삼은 법이 두 개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둡고 밝은 것, 즉 명과 암에 어떻게 머물지 않아야 합니까? 우선 성품을 봐야 됩니다. 성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지요? 성품을 다른 말로 바꾸면 밝음과 어둠의 바탕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워. 성품이란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서 잘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지를 않는 말이라서 성품이라고 하면 잘 몰라 이거.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바탕이라고 하자. 바탕. 그러면 우선 바탕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바탕을 봅니까? 어둡고 밝은 성품은 하나거든요. 바탕은 하나라. 어둡고 밝은 그 바탕은 하나라. 둘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밝다 어둡다는 것은 무엇에 따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 밝다. 다시 한번 하지요. 시작. 인연과 조건에 따라 밝음.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밝음 변한다 할 것이다. 밝음에 뭐가 없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밝음이에요. 그 다음 어둠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어둠 변한다 할 것이다. 예. 여기다 몸뚱이 한번 딱 넣어보죠. 몸뚱이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네. 그래서 모든 모습 안이 비설 신의를 통하는 색상형 미촉법의 모든 법이 뭐예요? 실체가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 자체성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겁니다. 법의 진수입니다. 어둡고 밝은 성품은 하나거든요. 둘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죠? 어둡고 밝은 성품이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됩니까? 휴거사님, 어둡고 밝은 성품이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요? 비었으니까. 어두운 것도 밝은 것도 다 실체가 없지요. 네,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어두운 것, 밝은 것. 다 자꾸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저기 박은경 선생님이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게 회피하는 마음이 일어난다고 했지요. 내가 이거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회피하는 마음도 뭐가 없다? 회피하는 마음에 성품이 없어요. 회피하는 그 마음에 실체가 있으면 어쩐다 저쩐다 하지만 하는 마음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하느냐? 성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공하다고 하는 거예요. 공하다. 그래서 어둡고 밝은 성품은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어둡다 밝다 하는 것은 자체성이 없어. 실체가 없어. 그래서 어둡고 밝은 성품은 하나가 둘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어째서 어둡고 밝은 성품이 둘일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거기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어두운 것이 가짜거든. 어두운 것이 가짜야. 어두운 것이 가짜면 밝은 것도 가짜야. 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성품 자리를 놓치지 않으면 가짜 놀이를 안 하게 돼.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가 지금 여기 지금 회피라고 하는데 좋다, 싫다, 밉다, 곱다, 옳다, 그르다, 있다, 없다 이렇게 해. 그러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다, 변한다 것이다. 좋다라는 것은 뭐예요? 인연과 조건이 있을 때 좋다가 일어나. 인연과 조건이 사라지면 좋다도 사라져. 박은경 선생님이 제일 여기서 막내니까 이해되십니까? 지금 좋다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은 좋다라는 인연과 조건이 있을 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그 좋다가 사라져.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거 또 한 번 해야 되는데 웃기는 거지만 숨바꼭질 한번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뭐예요? 일심행이 있다. 왜? 눈으로 지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일심행이 없다. 이렇게 하면 있다. 이렇게 하면 없다. 있다 없다는 어디에 속하냐면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있다라는 생각이 나.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없다라는 없어. 근데 보통은 없다라는 생각은 없다라고 잘 하지 않죠. 있다밖에 몰라 사람들은. 교육의사님 그렇죠. 없는 거는 못 봐. 없는 거 보는 사람은 상당한 사람이죠. 없는 거는 못 봐요. 소리도 있는 것만 듣지 없는 소리는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있는 것만
보고 소리도 있는 것만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색성향 미촉법, 안이 비설신이, 안식, 이식, 비식이 전부 다 뭐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으로 있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라.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변한다라고 해요. 그것이 변한다의 뜻이에요. 이 변한다의 뜻을 알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요. 왜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사라진다는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돼. 무용 못하면 그렇지. 자, 우리 눈 한번 감아볼까요? 자, 눈 한번 감아봅시다. 눈 좀 감고 편안히 쉬십시오. 하루 종일 일하고 오셨으니까 힘드시니까. 자. 자, 눈을 떠보십시오. 박은경 선생님, 채와 이 종이 만나면 소리가 생겨요. 그런데 일정 시간이 흐르면 소리가 사라져요. 또 소리가 사라져 있다가 또 종을 땅 치면 또 종소리가 일어나요. 소리가 있어요. 근데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고 사라지는 데는 뭐가 붙는다?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땡 이러면은 이것을 사람들이 듣는다라고 하거든요. 소리가 있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이죠. 소리가 있어. 근데 소리가 없을 때는 관심이 없어. 소리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소리가 없는 것을 알아. 소리가 있는 것을 알듯이 소리가 없는 것을 알아.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소리가 없지요. 인연과 조건이 있을 때 좋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을 알아. 근데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좋다라는 것이 사라지는 것도 알아. 그렇죠. 이것을 자꾸만 내가 연습을 해봐. 그래서 미움이 일어났다가 미움이 사라져. 미움 자체는 옳다 그러다가 아니야. 좋다 나쁘다도 아니야. 회피. 미움, 회피, 불안, 두려움 이런 것 자체가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자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용 회피하면은 그런 걸로 딱 그냥 100분의 1초 만에 갖다 붙어버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여기 반작용을 일으켜 미운 생각을 없애려 하거나 안 미웃게 하려고, 또 회피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안 회피하려고 막 여기다 후렴구를 달아. 근데 미움과 회피는 좋다와 싫다와 밉다와 곱다와 밝다와 어두움은 그 자체로서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하고 같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채와 종이 만나서 일으키는 소리. 여기에 내가 조용하게 있어야 돼. 그렇게 하려고 해. 근데 소리가 땡나. 아이고 시끄러워. 이런 뭐야? 그런 것이 돼요. 그죠? 근데 종하고 채하고 만나는 것 자체는 옳고 그런 것이 없어. 그거를 자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화가 나. 화가 나면은 이 화 자체는 옳고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화는 나쁜 거야 이렇게 거기다가 딱 낙인을 찍어놔. 낙인을 딱 찍어놓고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화는 옳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것이 이해가 돼야 우리가 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그 어떤 감정이 일어나도 거기에 그거는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야. 뭐 단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하나의 변하고 헛것인 모습이. 이거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자꾸 연습하세요. 모든 모습은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가 없어. 거기는 단지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야. 그것뿐이라고. 그 이상도 그 이하다.